고등학교 물리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거쳐서 전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하겠고요. 오늘은 그 전에 전기와 연결된 자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기와 자기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 내용을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붙으려고 하는 인력이 작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석이나 전류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우리가 이걸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은 그 물리적인 영향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석의 자극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선 밀도가 높고 세기가 높아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기장은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를 선으로서 그 자기장의 방향들을 나타내게 된다면 N극에서 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 그림에선 N극에 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퍼지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자기력들이 퍼지기 때문에 점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질 겁니다. 그 영향이 작아질 거예요. 하지만 자극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력선들이 밀도가 빽빽하게 되어 있고요. 그만큼 자기력의 세기도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 자, 이 자기장을 나타낸 것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장 내에서 자침의 N극에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선으로서 N극에서 S극으로 이어지는 폐곡선에 구성돼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은 이제 각각 따로 그린 건데 원래는 하나에 이어져 있는 곡선으로서 도중에 갈라지거나 그러니까 두 갈래가 되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곧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 수, 즉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을수록 자기장 세기가 커요. 자, 이제 각각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알아볼 텐데요. 직선 전류,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으로서 그려집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남은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를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고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오른쪽으로 돌려야지만 되는 나사의 경우에 나사를 똑같이 오른나사의 진행 방향을 전류 방향, 전류 방향 했을 때 회전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기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반비례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극에 가까우면 아까 자석의 경우에는 자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다고 했는데 역시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기가 세고요.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역시 세집니다. 자, 원형 도선 보겠습니다. 원형 도선은 작은 직선 도선들이 만드는 자기장들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직선 도선에서처럼 각각의 경우에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 나머지 손가락들을 자기장 방향으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어떤 걸 또 알 수 있느냐? 엄지 외에 나머지 손가락들을 전류의 방향으로서 하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된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원형 도선 바깥에는 각각의 작은 직선 도선들이 만드는 영향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공통된 특징들을 얻기가 어렵지만 한가운데는 서로 보강이 돼요. 원형 도선 가운데는 자기장의 세기가 원형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고요. 즉 원형 도선이 크면 클수록 그 원형 도선 정가운데 자기장은 약해지고요. 전류가 역시 세면 셀수록 자기장도 세집니다. 그 다음 볼 건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는 긴 원통에 도선을 촘촘하게 가는 것이에요. 즉 작은 직선 도선들이 여러 개 있는 것 혹은 원형 도선들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것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솔레노이드 바깥은 그 도선들의 영향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으로서 어떻게 하나로서 규정하기 어렵지만 내부 자기장 그 안은 서로 보강됨으로써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류의 방향을 엄지 외 역시 오른손
오른손의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그 정가운데 혹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보강되어서 전류의 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보강되었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촘촘하게, 더 빽빽하게 감으면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집니다. 이러한 전류의 자기작용들을 이용한 예시들, 먼저 전자석이 있겠는데요. 코일 내부에 혹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어서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을 갖게 한 거예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해서 자기장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전류 방향을 바꿔서 극을 바꿀 수도 있겠죠. 센 전자석을 얻고 싶다면 센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아까 말했다시피 코일을 촘촘하게 빽빽하게 감아보면 더 센 전자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전자석 기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할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갖게 하여서 필요한 물건을 혹은 옮기고자 하는 물건을 옮길 수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신호가 결국 또 전기 신호 흐를 때만 얘가 또 자석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 안에 전자석이 자석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또 자기력이 또 작용하고, 그로 인해서 진동하게 돼서 그 진동을 인해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스피커는 그러한 그 기능을 이용한 거고, 그런 상황을 그런 현상을 이용한 거고, 자기부상 열차는 전류가 흐를 때 역시 자석의 성질을 갖게 해서 얘가 뜰 수 있도록, 위로 뜨도록 만들어준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전동기도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예시가 되겠는데요. 도선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과 외부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도선에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어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것을 이용한 예시인데요. 즉 어떤 자기장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려면 도선에 전류가 통해야 되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즉 운동으로서, 역학적 에너지로서 변환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브러쉬와 정류자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오른쪽 도선부터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도선. 자, 이때 이 힘의 방향은 FBI로서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었는데, FBI 딱 이번엔 왼손입니다. 왼손에 권총 모양을 딱 지어보세요. 그랬을 때 엄지가 힘, 그리고 검지가 B, 자기장,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 엄지가 힘, 검지가 자기장,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 이렇게 해서 FBI, 우리 권총 이랬는데 딱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오른쪽 도선부터 볼게요. 자, 전류가 우리 친구들 기준은 앞쪽으로 가네요. 그리고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은 아래 방향 작용하겠고요. 반대로 왼쪽 도선에서는 전류가 뒤로 가기 때문에 힘이 윗방향으로 작용하네요.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이러면 돌아가는 거죠. 즉 아까 말했다시피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얘가 계속 돌아가다 보면 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류자와 브러쉬를 둬서 얘가 꼬이지 않고 쭉 넘어가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얘가 계속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는 통하면서도 또 꼬이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기와 자기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와 자기 단원에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물질들이 이러한 성질들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자석에서 내부 철심을 넣었을 때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물질들은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까요?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고 많이 중학교 2학년 때 친숙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봐야지 다음 내용이 또 이해가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물리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